서울시와 함께하는 CPBC 특별 생방송 힘들 땐 전화해.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마루입니다. 마루님, 네.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제 마음은 어느 땐 깃털처럼 가볍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땐 천근만근 무겁기도 하고, 뭐 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네.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후 친구에게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무게는 5kg인가 봐. 마음 정리하고 나니까 딱 5kg 빠졌더라. 좀 이별이 힘들어 보나 봐요. 5kg가 빠진다는 게. 그쵸. 네, 그렇게 무게가 빠지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허하죠. 그리고 또 면역력도 그만큼 떨어지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 마음의 무게 조절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가벼우면 가벼워서, 또 너무 무거우면 무거워서 힘들잖아요. 내 마음의 무게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딱 그 정도면 좋겠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죠. 그럼요. 그래서 마음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 땐 누군가와 내 마음에 대해 나누는 것도 참 좋은데요. 그럴 누가 없다면 이 시간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힘들 땐 전화해. 오늘의 첫 곡 스티브 그린입니다. Joy to the World. 서울시와 함께하는 CPBC 특별 생방송 힘들 땐 전화해. 키움증권 KT와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은 스티브 그린이었어요. Joy to the World로 시작했어요. 다시 인사하죠. 저는 최현정이고요. 네, 저는 박마루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향해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한 통화에 100원이 드는 샵 1053 유료 문자, 무료 방송 토크, 방송 중 전화번호 02-2268-9911, 9912번 통해서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에 비밀글 남겨주시면요, 전문가 상담가와 또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그 사연글 남겨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함께합니다. 힘들 땐 전화해. 토요일에는 자살 예방 특집으로 마련을 하는데요. 저희 네. 토요일 코너가 지금까지 유튜브 다시 보기가 안 되다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세요?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직 모르시죠? 이따가 전해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예, 자살 예방 특집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토요일에 브로맨스 마구마구 뽐내고 계시는 중앙자살예방센터의 백종호 센터장님과 원재훈 시인과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네, 참여해 주신 분들께요, 저희가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는 든든한 한 끼, 자녀에게는 든든한 마음, 복지유니온에서 영양 간편식 세트 효반을 하루에 한 분께 드리고요. 내 몸을 지키는 이롬 황성주 국산 콩두유에서 두유 한 박스 매일 두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만드는 쿠키 위케 센터에서 정직하고 착한 쿠키 위켄 쿠키를 하루 한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난민 돕기 이스라엘의 기도 십자가도 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선물 풍성하게 드립니다. 야, 이 시간은요, 실질적인 또 도움도 드리고자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 취재 희망들인데요. 이번에 찾아갈 곳은요, 수원초등학교 사회복지실입니다. 한창 자란 아이들, 또 코로나로 등교 못하고 또 학교 급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영양이 좋지 않은 아이들, 여러분들께서 함께 영양을 듬뿍 담아서 우리의 미래 새싹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요. 그래서 수원초등학교 우리 사회복지사 김선태 선생님이 함께 도와달라는 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남겨놨습니다. 같이 들으시죠. 그 기초생활 수급권 가정이었는데 다자녀인데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는 바람에 수급이 끊긴 가정이 있거든요. 이 가정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대부분의 사례는 학교나 선생님들 추천에 의해서 제가 개입을 하는 게 전혀 없고요.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앞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할 건데 코로나 상황에서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했을 때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또 발견이 된다 하면 그 가정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런 가정한테 필요한 거를 계획에 맞춰서 미리 다 지출을 하고, 도와주려면 이 사람의 동기
동기가 생기고 용기를 되찾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생략된 상태로 장학금 전달해주고 많은 건 사회복지도 아니고 그건 전혀 교육적이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한테 힘을 얻고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돈이 또 필요한 거고요. 예. 뭐 우리 김서대 선생님의 어린 우리 아이들의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계속되어 많은 돈분들을 주고 계세요. 네. 예, 오늘은 수원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김선태 선생님의 목소리로 코로나 시대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애정 필요합니다. 김선태 선생님이 너무 든든한 게 정말 열정 넘치시는 분이어서 여기저기 백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와도 이렇게 연이 닿았는데요. 아이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서 늘 전전긍긍하고 있는 선생님, 네. 우리 함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알려주시죠. 네, ALS요. 1877-0507 한 통에 10,000원이고요. 계좌번호는 우리은행입니다. 1005-102-106-434 바보의 나눔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ARS 1877-0507 한 통화에 10,000원, 우리은행 1005-102-106-434 바보의 나눔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정호 센터장님, 원재훈 시인 모실 테니까요. 자, 노래는요. 투일라 파리스가 부릅니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네, CPBC와 서울시가 함께하고 있는 힘들 때 전에 매주 토요일은 자살 예방 특집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전에 소개해 준 것처럼 주말의 브로맨스 우리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정호 센터장님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시인 원재훈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지나가지고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못 건네고 헤어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래요? 예,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네. 따뜻하게? 네, 가족과 함께. 예. 예.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한 게 가장 크리스마스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이번 주도요. 사실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심리 방역이 더욱더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어떤 사항들이에요? 지금 뭐 2.5단계에서 이제 5명 이상은 모이지도 못하고 네. 네. 하니까 요즘에 우울하다고 예.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늘었고 실제 뭐 건강보험 통계로도 실제 많이 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네. 이 연말 연시에 1년을 같이 고생하고 또 보낸 이제 가족들 뭐 동료들이 또 송년회 네.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죠. 다들 하고 네. 싶은데 온라인 송년회잖아요. 요즘은 예, 예. 다 그냥 카톡 송년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침울해지기도 쉬운데 원시인님은 그래도 요 시기를 좀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을 아실 것만 같아요. 저는 이제 찾아가죠. 어떻게요? 어디요? 저는 이제 지금 신문사에 근무하는데 예. 네. 그 퇴근할 때쯤 제가 찾아갑니다. 아, 1대1로. 그 친구가 이제 그 신문사에 주차장이 없다고 차를 안 가져 다닌대요. 네네. 같이 가면서 얘기하면서 가죠. 아, 야. 거리에서. 예,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들 잘 못 만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진짜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찾아가는데 네. 사실 고백하자면 먼저 전화가 왔었어요. 음.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고.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조금 신경 쓰면은 네. 만날 분들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거리에서 마스크 쓱 쓰고 그렇죠. 산책하면서 당연하죠. 네, 네, 눈빛 네. 교환하고 차 안에서 서로 마스크 끼고 얘기를 했어요. 바람직합니다. 예. 예, 예. 아, 진짜 연말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우울하게 보내는데 오늘 또 토요일이잖아요. 예, 이 주말도 사실 많이들 힘들어요. 이게 네. 올해 이제 마지막 주말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 주말에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더 우울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아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네.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네, 친구라든가 네. 예, 선후배라든가 네, 또 친척도 좋고요. 네. 코로나가 주인 몇 안 되는 선물 중에 하나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에 안부를 좀 묻고 전화라도 네, 해보자라고 저도 많이 얘기하고 다녔는데 네. 그래서 나는 원래 내가 힘든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더니 그 친구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어서 한참 들어줬다. 아. 또 하시고 또 나도 속 시원히
내 상황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서로의 그런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뭐 이런 말씀 듣습니다. 백종욱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 벌써 음. 아이쿠 연락을 올해 음. 정말 몇 번 못했네. 음. 올해 초에 한 번 연락했던가 막 이렇게 네. 보고 싶은 사람이 지금 딱 2명 떠올랐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정말 올해 가기 전에 네. 연락해야겠다 생각 듭니다. 예.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이언티와 이문세가 부릅니다. 눈. CPBC와 서울시가 함께하고 있는 힘들 때 전에 토요일 자살예방 특집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님, 원재훈 시인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연말 코로나 재확산으로 정말 일상이 멈칫합니다. 또 이럴 때 나홀로 고립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는데요. 마음 기댈 곳 없고 마음 나눌 사람 하나 없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누군가 붙잡아 주길 바라며 또 생의 경계선에서 괴로워하는 분들 있을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A씨에게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B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B는 자주 실수를 하고 멍하게 앉아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환자에게 전달하는 약을 주는데도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런 B와는 함께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먼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들은 A씨는 많이 힘드셨겠네요. 친절하고 일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B를 한번 만나보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좀 여인 것 같았고 왜 그러냐 묻자 밥맛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잠은 잘 자고 있느냐 물으니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2달 전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진 후 많이 아팠던 거였습니다. 이 우울증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수가 늘었고 의욕이 떨어지면서 멍하게 있는 순간들이 많았던 거였죠. 하지만 정신과 병동 스태프들 누구도 동료 B의 우울증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B는 조직 내 암적 존재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사례 정신과 병동에서 일하는 동료가 우울증인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면 이 우울증에 대해서도 증상이며 어떤 너무나 그렇죠.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등잔 밑이 어둡네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그 정신과 의사 A씨입니다. 예. 이건 뭐 제가 겪은 일인데요. 예. 이거 그러니까 센터장님 B 자꾸 씨에 신기해요. 대해서 평소에는 일 잘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네. 그리고 뭔가 변화된 거는 모르셨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고, 네. 우리 다른 동료들도 예.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네. 자꾸 이제 실수를 하고, 3교대니까 인계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 그때마다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멍하고 있다가 네. 그냥 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가버린다. 아, 이제 화가 난 거죠. 한 달 넘으니까 정신 딴 데가 있구나 이런 예. 느낌 들고. 정신이 나갔나? 제가 어디다가 정신을 빠뜨리고 일을 이 모양으로 하나? 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 약 잘못 주면 병원에서는 그 의료사고인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였죠. 다른 동료들이. 동료들이.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센터장님이 직접 경험하셨던 건데 사실 그렇다면 이 가까운 곳에 동료, 가족, 친구가 이게 우울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나요? 이게 우울증의 특성도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래서 아픈 사람을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자꾸 오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있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러면 직장의 동료 입장에서는 네. 잘하다가 기대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너 왜 그러냐. 네. 그렇죠. 그러면서 예.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어쨌든 조직은 굴러가야 하고 네.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네. 네. 일을 먼저 챙기게 되면서 너 그거 자꾸 빠뜨릴 거야? 왜 이렇게 정신 안 차려? 음.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저도 네, 네. 지금 막 후배 혼내고 막 이런 게 생각나면서 아니, 너 근데- 요즘 무슨 일 있니? 이거부터 예.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물론 다르게 이제 되니까. 직장 상사나 예. 때로는 이제 따끔한 한마디가 도움이 되죠. 네네. 더 집중하게 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 위기에 빠진 경우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차마 직장에 와서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니까 네. 내가 뭐 이러이러해서 요새 힘들다는 말이 차마 안 안 나오니까 나올 수 있어요. 아무한테도 그 예. 얘기는 안 했고 아. 네.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네. 모른 채 보면은 그냥 요즘 뭐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고 그렇죠. 일을 소홀히 하는 걸로 네네. 왜 나쁘게 그래 저러지 않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백정호 센터장님이 경험하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저분이 약간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좀 어떤 면에서는 또 힘드는 것 같다.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 벌써 2004년이니까 16년 전의 경험인데요. 그 이후에 이거를 이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서 꼭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 우울증의 진단 기준만 줄줄이 알아가지고 옆에서 아픈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된다. 뭐 저도 막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진단할 때지 그렇죠. 옆 사람이 네. 야 너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지 할 수가 않잖아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못 자니까 네. 밤에 못 자니까 낮에 오히려 졸 수도 있고 그러네요.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러고 네. 자꾸 안 하던 실수를 저지르고 네. 한숨을 쉰다든지 네. 표현은 안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학업이나 그 직장에서의 수행 능력이 이제 떨어질 때 네. 때로는 그게 뭐 야 정신 차리자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네. 근데 이게 때로는 예. 사랑에 빠져서 네. 진짜 사랑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렇죠. 네. 일이 소홀한 경우가 또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만 염두를 두고 너 네. 요즘 뭐 누구 만나서 정신 봐라 막 이렇게 밤새 게임이나 하겠지 그럴 수 그런 있는데 식으로 오해하기도 사실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마음이 네. 아픈 상태일 수 있다. 네. 아, 그걸 이제 말씀대로 물어봐 줘야 되더라. 물어봐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네.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둘 수 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그리고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태가 스스로도 자가 진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선뜻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방적인 부분들 아직까지는 많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도 실정이. 그게 참 좀 문화적 차이도 있는데요. 네. 저도 뭐 미국에서 조금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는 거를 장려하니까 네. 나 요즘 아주 우울해. 네. 그래서 지금 좀 힘들어. 그래서 지금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건데 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우리 정서에서는 네, 네. 되게 책임감 없는 발언 네, 이런 네. 식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뭐 코로나도 제일 저희가 문제였던 게 아파도 참고 일한다. 그렇죠. 그게 물론 도움이 된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네. 그렇게 하면 모두가 위험해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네. 제 우울할 때에는 그걸 직장에서 말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이제 생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이게 직접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개근상이 중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근상 못하는 어린이는 성실하지 않은 어린이 네, 이런 네. 느낌이어서 네. 아파도 열이 펄펄 나도 학교 가서 아파라. 저희 부모님 세대만 부모님들은 해도 다 그랬죠. 그런 걸 자연스럽게 여겼던 세대고 저도 아파도 일단 학교는 가야 하는 걸로 알았던 그래서 뭐 당연히 뭐 6년 내내 3년 내내 개근상 근데 이걸 내세웠던 세대라면 원재훈-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달라지. 거죠. 예, 원재훈 씨님도 옆에서 계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혹시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하실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8일 부러 중에 저는 8일 부러본
부러져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팔 골절이 돼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는데 네. 뭐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네. 뭐 그런 건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잘 용서를 해줘요. 그렇죠. 용서가 아니고 오히려 변경도 봐주고. 네, 뭐 네, 네. 아, 눈에 사실은 보이는 거에 눈에 대해서. 안 보이는 마음의 뼈가 부러지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시민들도 아, 뼈가 네, 있다고 그러지 뼈.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아까 저기 우리 백 박사님 저희 브로맨스 역시 제가 딱 보고 그렇게 네. 먼저 다가가서 물어봐주면 얘기 분명히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꽤 한 편인데 제 후배들하고 그렇게 얘기했고 또 군대에서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군대에 있는 후배들이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대요. 야. 네, 그래서 먼저 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마치 감자줄기 같아요. 네. 뭐 하나 탁 나오잖아요. 뭐 땅콩처럼 이렇게 막 나와요. 줄줄이 줄줄이 하다가. 사는 자기 어렸을 때 얘기까지 어쩔 때. 아.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친밀해지죠. 물론 그 관계가 오래 가느냐 안 가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아. 네, 그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친숙해지면은 그런 사람들 내밀한 치료할 수 있을 이야기를 거예요. 듣게 아,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자기 네. 혐오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렇게 우울해지면 내가 뭘? 네. 난 저 사람한테 병균 덩어리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근데 그 네. 우울증이라는 게 뭐 유명인들부터 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아유, 있대요. 그럼요. 외국의 네. 사례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뭐 지금 사실 미국 대통령 중에 40% 정도가 네. 우울증이나 뭐 알코올이나 네. 정신질환을 경험했다 뭐 이런 보고가 있는 정도고요. 네. 그중에 뭐 링컨도 있고 아. 예. 네. 또 처칠도 우울증에 빠져서 1년간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 그 예. 세계적인 지도자가 예, 그랬어요. 고향에 내려가서 네. 그림을 그리고 뭐 최근에는 네. 호주의 이제 총리가 네. 은퇴 후에 우울증으로 뭐 자살 생각까지 했던 아. 뭐 이런 흔한 꼭 누가 약하다고 걸리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올 수 있는 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너무 근데- 강한 사람들한테 그게 예. 오는 거예요. 강한 맞아요. 사람들한테 그럴 수도 있는 것 예를 같아요. 들면 고우 같은 사람. 네. 고우는 거의 뭐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곤충. 네네. 근데 그런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는 걸 좀 깜짝 놀랐죠. 그 편지나 네. 이런 거 보면 강인해도 그렇게 강인할 수가 없거든요. 음. 굉장히 지성적이고. 네네. 그 당대 모든 책을 다 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림만 잘 그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우울증 때문에 그렇죠. 이 극단적 선택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너무 강하게 되려고 하지 마라. 네. 전 이걸 좀 권해주고 싶어요. 강한 면모를 언제나 너무, 보여주던 사람일수록 그렇죠. 예. 그러면 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게 반작용으로 그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 네. A 의사 선생님이신 음. 백종원 센터장님이 네. 그래도 그 직원 B에게 네.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서 음. 그 네. 친구의 그 동료의 상황을 들으셨고 음. 그게 말하자면은 도와줄 수 있는 실마리를 딱 잡게 된 거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동료들이 전혀 몰랐던 것을 센터장님이 네. 그래도 물어봐 주셨고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이런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구나라는 걸 동료들과 공유하면서 도와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그걸 물어보다가 무릎을 탁 쳤죠. 나 잘했다. 야, 우리가 정신과 전문의가 이게 몇 명이 있고 다 정신과 간호사인데 아무도 몰랐구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럴 수가 있구나. 우리도 그러네요. 우리도 그러네요. 놓칠 수 있구나. 그래서 들었더니 너무 힘들어하셔서 이제 우리 병원에 있으니까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친구한테 소개해서 치료받고 이후에 몇 년 잘 근무하셨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죠. 네. 그분도 그때 그래도 아. 자기 얘기를 드러내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상황을 공유하고 좀 네. 이래도 좀 조정을 하고 배려를 하고 네. 같이 또 알고 나서는 딴 동료들도 금방 이해했죠. 이게 아팠던 거구나. 그래서 그리고 네. 나서는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럼요.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네네. 뭐 처칠도 그렇고 링컨도 그렇고 우울증 있었는데 그 우리 정신과 의사잖아요. 예, 예. 우리 백종원 센터장님. 예. 센터장님도 그러세요? 정신과 의사 중에 정신과 의사도 우울증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요?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비율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노출 그러니까요. 위험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 저희가 네. 트라우마에 많이 접하고 또 환자를 잃는 경우가 또 예. 네. 있는데 비율은 살짝 높은데요. 네. 심지어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회장 네. 이분이 이제 저 강연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네. 자기를
드러내더라고요. 아. 여기 우울증 걸린 사람 손 들어보라고. 네. 네. 몇 명이 되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서 아. 자기가 우울증이 있어서 예. 약도 먹고 뭐 네. 치료도 자기도 받고 심지어는 되게 급할 때 그런 뭐 특수 치료까지 받았다. 전기 치료도 네. 이런 걸 다 오픈하면서 예. 우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네. 다른 사람들도 드러낼 수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말 아주 중요한 말인 것 네, 같아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아직 정서적으로 네. 내가 지금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야 라는 말 한마디를 하는 순간 이제 말하자면 이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벽을 네. 치죠. 이렇게 뭐가 확 갈라지면서 이 강 건너 있는 사람처럼 네.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정말 편견을 갖거나 그렇죠. 이런 정서가 아직도 있단 말이죠. 야, 네, 오늘 네. 말씀 잘하셨다. 제가 오늘 거기에 관련된 그래요? 그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우리 그 아나운서. 그러면 이거 잘 묵혀뒀다가 나중에 우리. 노래를 한 번 더 듣고 그럴까요? 얘기 좀 예. 할게요. 근데 예. 그럼 저는 지금 여기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우리 네. 청취자분들은 오늘 이렇게 라디오, 유튜브를 보시면서 우울증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라구나. 이거는 사실 좀 저뿐만 아니고 누구나 다 세상이다. 네, 네. 그걸 어떻게 이제 찾아가느냐,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성시경 외에 여러 가수가 부릅니다. 모두에게 크리스마스. CPBC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힘들 땐 전화해 자살예방 특집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님, 원재훈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있는 우울증 오늘의 주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 한번 들어보죠. 직장인 A씨는 집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육아 휴가 중인데 집안은 정리가 안 돼 엉망이고 3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잘 먹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신경 좀 쓰라고 다그치면 자신은 나쁜 엄마인 것 같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애를 낳아놓고 어쩜 저렇게 무책임할까 하는 생각에 이젠 급기야 아내에게 심하게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A씨의 아내를 다그칠 게 아니라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인 것 같죠. 네. 흔히 말하는 산후 우울증 그런 증상 중에 네, 하나겠죠. 뭐 산후의 우울감은 한 90% 이상 경험합니다.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네. 예. 그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니까 자연스러운 일인데 한 10에서 15%는 네. 산후 우울증을 경험하면 이렇게 예.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드니까 애도 잘 못 먹이기도 하고 네. 전에 없이 이제 짜증을 내기도 하고 네. 예. 또 무엇보다 이제 내가 이 엄마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 그럼 얘도 제대로 못 크겠지? 네네. 예. 그렇게 그게, 극단적인 이런 생각까지 극단적인 가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죠.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산후 우울감은 90% 이상 경험한다. 음. 산후 우울감과 산후 우울증이라고까지 가려면 네. 어떤 기준점이랄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우울도 얘기하지만 네. 산후 우울 둘 다 블루라고 하는 게 네. 이게 갑자기 애가 탁 태어나고 모든 게 바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 우울은 우리 뇌가 보내는 신호거든요. 네. 난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목표도 바꿔야 되고 이 갑작스러운 여기 변화에 적응해야 적응하는 되고, 게 예. 이때 뭐 호르몬 변화도 심하고 네. 그런 면에서 삶을 바꿔가는데 꼭 필요한 감정인데 네. 산후 우울증은 그게 이제 일단 기능 저하가 생깁니다. 불면증, 일상 활동을 일상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엄마로서 역할을 실제 못하게 되는 게 네. 가장 큰 차이고 네네.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밥맛도 없거나 때로는 이제 일부 폭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불안, 초조하고 이제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네.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 근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애까지 다 불행해질 거다 모두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우울증이 심해서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선택도 하는 경우 있다고 하는데 종종 어떤 뉴스에 경우가 나오곤 어떤 경우가 더 하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이 일하면서 이제 제일 사실 마음이 아프고 네. 이런 일 한번 언론에서 보면은 마음을 청소해야 하는데 오래 걸리는 게 그 네. 이제 정확히는 영아 살해 후 자살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예. 동반 자살이라는 예, 식으로 예, 많이 예, 표현을 예. 하죠. 예. 근데 이제 동반이 아니죠. 아이가 그렇죠. 결정한 바가 그럼요.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그러네요. 이게 영아나 뭐 청소년들은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부모 중에 한 명 또는 두 명이 그런 결정을 이제 예. 하는 건데 그게 뭐 외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조금 더 아시아에 이제 가족을 어떤 공동 운명체로 보는 시각인데 그건 사실은 이제 네. 내가 아이라고 부모라고 자식의 네. 삶을 결정할 권리는 권한은 하나도 없는 없는 거죠. 당연하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 권한을 있냐 없냐를 따질 상태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무슨 이성적인 판단을 할 예. 수 있는 힘을 지금 이미 잃은 상태. 예, 예. 한 0.1% 정도의 산후우울증은 상후 정신증인데 굉장히 네네. 뭐 어떤 피해 망상이나 환청 같은 것들을 듣는 어.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큰 사고가 제일 많이 생기고요. 네. 그렇군요. 예. 또 아주 심한 우울증은 이제 그때 현실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울증이 이제 심해서 도움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제도나 시스템 이제 갖춰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뭔가 네. 이걸 하려고 여러 지원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네. 사실 이런 뭐 영국이나 호주나 네. 프랑스나 보건소에서 애를 낳으면 네. 한 20번 집을 찾아갑니다. 아, 그렇게요. 모든 산모에 네. 오지 마세요 하는 사람 빼고 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와. 가냐면 가서 이제 애를 어떻게 애가 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네. 예, 다 가르쳐 줍니다. 너무 부럽네요. 우리는 아. 사비를 들여서 예. 산후조리사라고 하는 분을 음, 집안에 쓰죠. 모셔서 그렇죠. 뭐 한 달, 두 달 같이 지내면서 배우는데 네. 제가 육아서를 보면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이가 왜 우는지 안다. 젖이 필요한 건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졸린 잠투정인지 본능적으로 안다는 말이 나는 모르겠는데 난 엄마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엄마에 대한 신화가 너무 공고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익히 듣고 알았던 엄마라는 사람은 아이의 울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존재인데 네,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얘가 왜 우는지 그렇죠. 울음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는데 야. 구분 안 돼요. 안 안 되죠. 되죠. 네. 저는 심지어 네. 2명이어가지고 네. 그렇죠. 애들 밥 먹이는 시간도 다 적어놔야만 했거든요. 아, 좀 전에 얘가 먹었나? 아, 얘가 먹었나? 이걸 다 적어야만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와중에 육아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의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본능이 어디로 사라졌나. 그것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호르몬적인 문제도 있고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거고 네.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분명 필요하고 한데 네.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적 신화는 엄마는 그냥 정말 짜잔 하는 위대한 존재로 아이를 낳는 순간 이 모든 모성으로서 모든 걸 해내는 존재 이런 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렇지 못한 것에서 오는 좌절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디 가서 못 하는 거죠. 그쵸, 네, 맞아요. 그 말을. 그게 한 사실은 의미가 되겠어요. 너무 힘든데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박수치고 축복만 보내지 네. 정말 죽을 지경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예, 예. 누군가의 경험자의 한마디가 되게 힘이 아, 되거든요. 네, 아, 이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보건소에서 찾아와서 네. 아이의 울음에 대처하는 방법, 그렇죠. 뭐 네. 아이 콜릭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걸 교육해 준다고 하면 아,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도 그런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거예요? 저도 우울감을 느꼈죠. 그럼 아. 90%에 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우울감이 있었죠. 정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서비스를 한 게 네. 이게 핵가족화된 사회에서는 뭐 자기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 우리 간호사님들이 집을 찾아갔더니 네. 이게 산후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집이 네. 엉망이고 애 영양 상태가 좀 안 좋다든지.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구나. 뭐 우리나라도 지금 몇몇 시군구에서 시범 사업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예. 네네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좀 우울증을 달래줄 수 있고 힐링해줄 수 있는 우리 원재훈 시인님의 마음의 레시피 오늘 준비된 거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참. 네. 그래요. 이게 약간의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좀 네. 긴 글에서 제가 좀 발제를 해왔는데 네. 그 신영복 그 선생의 엽서라는 책에서 제가 읽다가 부분을 따왔는데요. 네. 오랫동안 그 수인 생활을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름이랍니다. 네. 왜냐하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쵸. 너무 더운 거예요. 이게 아. 사람이 아니고 37도, 36.5도 네. 열더우리만 느껴진대요. 네.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저 싫어하게 되고 미워 심지어 싸우기도 한다. 네. 그래서 그때 신영 선생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과연 인간 간의 거리가 무엇일까? 특히 코로나 시대에 좀 이게 이렇게 읽으면 좋을 글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울증도 자기 혐오증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맞습니다. 요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두루두루 거기에 네. 맞는 글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예, 예.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의 마음 돌봄 레시피입니다. 네.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기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 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혐오에 있습니다. 우리 원재훈 네. 시인님의 마음 돌봄 레시피 네, 저는- 오늘도 울림이 있네요. 네. 네. 마루님 어떠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좀 전에 제가 울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처럼 제가 먼저 항상 저는 그죠. 나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카톨릭에서도 그랬잖아요. 원인은 나다라는 그런 내 마음. 탓이요, 내 내 탓이요. 탓이요. 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글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코로나 시대에 상대방을 병균으로 보는 어떤 그런 음.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저는 그렇죠. 그래요. 네. 물론 조심을 해야 되지만 네.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어떤 나한테 전염병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네. 그 사회는 큰일 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중요한 걸 말씀이네요. 서로 더 가깝게 가자. 물론 네. 이제 이런 거리를 말하는 건 심리적 거리입니다. 네. 그리고 진짜로도 마스크 쓰고 있으면 너무 이렇게 막 이런 행동은 서로 불쾌하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사할 건 인사하고 네. 손을 툭 치고 네. 그리고 이제 지켜야 될 건 철저하게 지키면 네네. 이거 금방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혐오라는 것은 네.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 병균덩어리 이렇게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대가의 글은 음. 이 수인 생활하면서 쓴 글인데 어쩌면 이 시대하고 비슷하게 맞을까 해서 제가 또 한번 정말 무릎을 그러네요. 쳤죠. 네. 예. 아, 이거 두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벌써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우리 백정호 센터장님, 원재훈 시인님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예, 오늘 끝곡은 샌디 패티 오 홀리 나잇 준비했고요. 저는 최현정이었습니다. 네, 저는 박마루였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